경사노위를 아십니까? 잘 모르신다고요? 예.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러면 아십니까? 예.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? 그럼 노사정위원회는 아시겠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노사정위원회가 경사노위로 바뀌었죠. 오늘은 경사노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난 1월 28일 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죠. 민주노총은 1년에 한 번씩 대의원대회를 합니다. 주요 대의원대회에서는 1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. 올해 대의원대회에서는 경사노위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.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숫자는 약 12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날 참석한 인원은 82%가 참석했다고 합니다. 대단히 많은 숫자가 참여한 거죠. 예, 그만큼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. 언론의 관심도 상당히 많았죠. 중개차까지도 동원됐을 정도로 언론의 취재 여기도 아주 뜨거웠습니다. 그래서 왜 민주노총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한번 봐보겠습니다. 먼저 살펴보건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. 노사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경사노위의 전신이라고 하는 노사정위원회는 98년도에 생겼죠. 이때 제일 중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. 바로 정예고 도입과 근로자 파견제 도입을 결정한 거죠. 또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습니다.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죠. 민주노총 조합원들 내에서는 민주노총 합법화하고 정예고와 근로자 파견제를 맞바꿨다. 그때로부터 정예고와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을 합의한 이래 이 사회 전체 비정규직이 너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아니냐. 다시는 이런 식의 합의는 해서는 안 된다. 라고 한 거죠. 그래서 노사정위원회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킨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건 아니겠는지 이렇게 봐지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꿨죠. 문제는 이제 사회적 대화의 기구가 꾸려졌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건데요.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 거죠. 그래서 이 안 좋은 사이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중재하고 조율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. 그동안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방적으로 빼앗긴 세월이었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이 정부 들어서서는 일방적으로 기업만 편드는 이런 일은 있지는 않겠다 하는 기대의 심리도 한편으로 있었습니다.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소득주도 성장론. 그래서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한 것인데 최근 들어서 이 사회적 대화 분위기를 깨는 일련의 일들이 계속 나열이 됩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하겠다. 그리고 경사노위의 첫 번째 안건을 얻어서 여기에서 합의를 하면은 곧바로 입법을 하겠다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정부가 먼저 선언하고 못 박는 게 이게 맞습니까? 이러니 일방적으로 기업만 편드는 노사정 기구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.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이거 들어가면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다 해서 아마 결정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경사노위의 대화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. 적어도 노조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되는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. 이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경영자 측에서 추천했다고 하는 공익위원들은 이 노조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파업을 할 시 합법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. 부당 노동행위 처벌은 사업주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? 노조활동을 지배 개입 간섭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이런 것 등등이 모두가 다 이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는데 사업주에게 처벌 조항이 있는데 이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반대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단협도 현재는 대부분 단협 기간이 2년인데 2년이 너무 짧다. 계속 갱신하는 이 협상을 해야 되니 너무 불편하다. 이거를 더 늘리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러니 노동자들이 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논의해서 이게 얻을 게 있나 이런 거죠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한 대 맞을래? 두 대 맞을래? 그렇게 하면은
한 대 맞는 것이 이익인가요? 아니죠. 한 대도 안 맞는 게 맞죠. 마치 지금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노동자들이 2개를 내줄 것인지 3개를 양보할 것인지 1개를 양보할 것인지 이런 건데 노동기본권에 관한 사항은 양보할 것이 아니거든요. 근데 자꾸 어떤 것을 양보할 것인지 몇 개를 양보할 것인지 이걸 논의하자고 하니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불안한 거죠. 왠지 거기 들어가면은 또 손해볼 것 같다. 그래서 아마도 대의원들이 반대 결정을 하지 않았냐,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제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한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굴러가려면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. 막연하게 왜 안 들어오냐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올 수 있는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, 이런 것이고요. 노동자들의 양보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의 양보도 이야기해야 합니다. 사회적 책임을 왜 노동자만 져야 합니까? 기업인들은 왜 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까?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정부의 역할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유럽의 경우처럼 국가가 이제 노동자들이 먹고 입고 병원 가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 일정 정도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달라, 이 정도는 해야만 동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채로 자꾸만 뭘 내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. 자, 이제 지금까지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경사노위 참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린 이유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은 덜 성숙됐다, 이렇게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. 노동조합 할 권리를 양보받아서는 안 됩니다. 노동조합 할 권리는 교섭의 대상,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이걸 이야기하는 순간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는 어려울 걸로 봐집니다. 오히려 기업인들이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조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정부조차도 혁신 성장만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.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당분간 이렇게 참여가 어렵지 않겠나,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